전 세계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구동하는 칩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초조합니다.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삼성은 과연 엔비디아처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메모리 1위 자리를 지키면서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운드리로는 TSMC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느려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번 방향을 틀면 시장 전체가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관심 가져야 할 뉴스, 경계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HBM. AI 시대의 진짜 병목 삼성이 뚫는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밀어넣는 메모리가 느리면 소용없습니다. 그 병목을 해결하는 부품이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HBM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AI 서버가 전 세계에 깔릴수록 HBM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외엔 없습니다. 생산 규모, 수율 개선 속도, 고객사 다변화. 삼성이 HBM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는 순간 이 종목의 체급이 바뀝니다. 두 번째, 파운드리입니다. TSMC의 유일한 대항마.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TSMC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두려워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해협,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이, 유럽이, 일본이 원하는 두 번째 선택지는 삼성의 파운드리입니다. 텍사스 공장, 정부 보조금, 글로벌 고객사 유치.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정학의 수혜를 받으며 독자적인 파일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 사이클. 바닥은 끝났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공급 과잉이 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면 수요가 다시 공급을 앞지르며 가격이 폭등합니다. DRAM, 낸드 모두 지금 그 사이클의 회복 구간에 있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용량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 가장 크게 웃는 회사는 언제나 삼성전자입니다. 생산 원가는 가장 낮고 공급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스템 LSI 그리고 엑시노스. 조용한 반격. 삼성의 자체 칩 엑시노스는 한동안 퀄컴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AI 온 디바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NPU 성능 경쟁. 삼성은 자체 AP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설계와 생산을 같은 지붕 아래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퀄컴도 애플도 가지지 못한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압도적 현금과 주주 환원. 삼성의 진짜 해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메모리. 이 사업들이 각각 다른 사이클로 움직이며 서로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현금,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이 현금이 M&A로, 배당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터질 때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첫 번째입니다. 종목 이슈. HBM 컬 통과 및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블랙엘 차세대 GPU 공급사로 최종 선정. 이유로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물음표를 찍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엔비디아 컬 통과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삼성도 HBM을 제대로 만든다는 기술력 증명이고,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전체로 공급망이 확장되는 신호탄입니다. 이 뉴스 하나가 주가에 쌓인 디스카운트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디램, 낸드, 고정가 연속 상승 전환.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램 고정가 6분기 연속 상승. AI 서버향 고용량 수요 폭증. 이유로는 메모리 가격은 삼성전자 실적의 심장 박동입니다. 고정가가 오른다는 것은 삼성이 만드는 모든 메모리의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돌아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반도체 설비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및 국산화 지원.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기업 세액 공제율 25%로 상향. 삼성전자 직접 수혜.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 투자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세제 혜택이 확대될수록 같은 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P5, P6 라인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행될 때마다 이 정책이 삼성의 원가 경쟁력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수령 및 텍사스 파운드리 가동.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법 최종 보조금 60억 달러 수령 확정. 텍사스 2나노 라인 2026년 양산. 이유로는 미국 정부가 삼성 파운드리에 직접 돈을 꽂아준다는 것은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의 핵심 플레이어로 삼성을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텍사스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애플, 퀄컴 등 미국
헬리스 고객사 수주가 뒤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이슈.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특별 배당 발표.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 주주 환원율 역대 최고 경신.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이 현금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풀리는 순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됩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 자체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HBM 컬 재차 실패 및 출하 일정 연기.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HBM4 발열 수율 문제로 엔비디아 컬 테스트 재차 통과 실패. 양산 일정 불투명. 이후로는 HBM 컬 실패가 한 번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적 열위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신호로 읽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주가를 장기간 짓누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입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재점화. 가상 뉴스입니다. 중국 CXMT DDR5 및 LPDDR5 대량 양산 돌입. 글로벌 디램 고정가 급락 전환. 이후로는 메모리 사이클의 가장 무서운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저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 겨우 살아났던 가격 회복 사이클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 기대했던 실적 회복의 타임라인이 통째로 밀립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반도체 국산화 지원 정책 축소 및 R&D 예산 삭감.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설비 투자 세공제 일몰 연장 불발. 삼성 SK 세제 혜택 종료. 이후로는 삼성전자의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의 세제 지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신규 라인 착공이 미뤄집니다. 미래 생산 능력 확보가 지연되는 것은 중장기 성장 동력이 꺾이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중 반도체 갈등 심화로 중국 매출 급감. 가상 뉴스입니다. 미국 삼성전자 중국 시안 랜드 공장 추가 장비 반입 전면 금지. 중국 사업 철수 압박.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랜드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 공장의 생산 차질과 중국 내 메모리 판매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매출과 생산 능력이 한꺼번에 타격받는 이중 악재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이슈입니다. 파운드리 고객 이탈 및 가동률 급락. 가상 뉴스입니다. 퀄컴, AMD, 삼성 파운드리 대신
TSMC로 전량 전환.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40%대 추락. 이유로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도 대규모 적자입니다. 여기서 대형 고객마저 빠져나간다면 고정비 부담이 전체 영업이익을 갉아먹습니다. 가동률 하락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낙인으로 이어져 신규 고객 유치마저 막히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AI의 심장과 파운드리라는 지정학의 수혜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종목입니다. 이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로 뜨는 날이 바로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회사인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회사. 삼성전자는 싸 보일 때 사서 비싸지면 파는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HBM 컬 통과 여부, 파운드리 고객 수주 흐름, 메모리 가격 사이클,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고 있는 사람과 그냥 삼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들고 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HBM이 왜 이 종목의 재평가 트리거인지, 파운드리 고객 이탈이 왜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구조적 위기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뉴스가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확신의 첫 번째 조각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